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레가시 업체들이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스텔란티스 중 누가 테슬라와 BYD와 같은 선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까요? 오늘은 전기차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 조달 능력 측면에서 4개 업체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해 볼까 합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시프트에 가장 빨랐다고 하죠. 전기차 판매는 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는 기대 이하입니다. 글로벌 1위 토요타는 작년에 24,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전기차 개발에 가장 뒤늦어 왔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20만 대 그리고 앞으로 10개의 신모델을 투입하여 26년에 1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 6 EV9을 추가하면서 다시 판매 모멘텀을 끌어올려 글로벌 3위 전기차 업체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 중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스텔란티스는 21년에 발표했던 배터리 조달 계획을 대폭 확대하면서 30년에 5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도 12%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경쟁을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비교하면 지금 단계는 7km에서 10km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선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승부를 가르는 요인에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비롯하여 브랜드, 성능, 가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의 성능과 코스트를 좌우할 배터리 조달 이슈는 향후 선도자와 추격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은 중국이 30%, 유럽이 14%, 미국이 7.5%로 시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는 빠른 페이스로 늘고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내연기관 판매 금지 정책이나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 규제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IRA 규제에 더하여 EPA는 27마이부터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여 32년 전기차 판매 비율을 67%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25년 유로7 규제와 함께 30년 CO2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용 광물 채굴부터 재련, 생산, 이용, 폐차 후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규제와 니켈, 크롬, 망간, 코발트 등 한정된 자원을 재사용해야 하는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단과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수요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처럼 보조금이 축소되어도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도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조금 중단 이후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증가하여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보조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정책으로 다시 변경하고 있습니다. 과거 2년 이상 문제가 되었던 반도체 부족 현상은 레거시 업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를 의식했는지 1년 전에 발표했던 배터리 조달 규모 대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배터리 조달 규모를 크게 늘리는 데 반하여 현대차그룹과 토요타는 소폭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들 업체들이 지역별 판매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과 중국이, 스텔란티스는 미국과 유럽이 주력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현대차그룹과 토요타는 이들에 비하여 자국 시장 및 기타 지역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는 규제 정도만 대응하고 그 대신 수익성이 좋은 기존 내연기관차 파생 하이브리드를 가능한 한 오랜 시간에 걸쳐 팔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30년 현대차와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 비율 목표는 스텔란티스, 폭스바겐보다 낮은 편입니다. 강화되는 25년 규제는 전기차는 판매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전략입니다. 30년 CO2 규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믹스를 조정하면서 34년까지 대응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기차를 30년 미리부터 100%까지 팔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26년부터 전기차의 수익성을 내연기관차의 수익성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5년 7월부터 강화되는 유로7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한 내연기관 차량의 코스트가 1,800유로 이상 인상되는 점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직접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셀 규격을 통일하여 스케일 메리트에 의한 코스트 저감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판단이 맞을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안정적 조달 전략은 배터리의 성능, 코스트와 함께 선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2가지 혹은 3가지 방안으로 배터리 조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조달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배터리 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업체들이 설계 스펙을 주도한다 해도 배터리 내부 기술은 여전히 블랙박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내연기관차처럼 코스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코스트를 조금이라도 내리려면 배터리 업체에 단연간 많은 오더를 미리 보장해 줘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통한 조달 방법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내연기관차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 부담 경감 및 개발과 생산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업체의 한정된 인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와 BYD가 주도하는 방법인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 직접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여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코스트 저감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방법입니다. 폭스바겐은 파워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체 배터리 소유량의 50%를 직접 생산한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직접 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테슬라나 BYD처럼 웬만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GM은 35년부터 100% 전기차만을 팔겠다는 비전으로 포드는 2030년 글로벌 판매 50%를 전기차로 판매한다는 전략으로 조인트 벤처를 통한 배터리 공장 건설을 19년부터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들보다 늦은 22년 3월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21년 8월 30년 전기차 판매 비율을 50% 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령에도 작년 8월에 시작된 IRA 규제에도 느긋해왔던 도요타와 현대차 그룹은 올해 3월부터 강화되는 IRA 규정으로 $7,500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현대차와 혼다는 조인트 벤처를 통하여 도요타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스카우트라는 브랜드를 통하여 전기차의 마켓쇼를 올리려는 폭스바겐은 캐나다의 자회사인 파워코를 통하여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폭스바겐은 어떻게 직접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폭스바겐의 파워코는 20% 출자한 중국의 고션 하이테크를 기술 파트너로 선정하였고 한국, 일본, 중국의 배터리 회사 출신의 기술자들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토요타는 중국의 CATL, BYD와 일본의 파나소닉 등과 협업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시장용으로는 토요타가 51%, 파나소닉이 9% 출자한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생산 예정인 미국 배터리 공장은 토요타가 90%, 토요타 통상이 10%를 투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직 통합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트 측면에서는 스케일 메리트를 살리면서 수직 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코팅 기술 혁신 등으로 토요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기술 내재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토요타는 3가지 배터리 성능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발표 시 전고체 전지는 내구성 문제로 25년경에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여 27년, 28년에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전고체 전지를 차량에 탑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현성이 있어야 발표하는 일본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토요타의 발표는 신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혁신 기술이 내재된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특성을 감안하면 30년 선도자의 위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보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가 조인트 벤처 또는 직접 투자하여 배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스웨덴이 노스폴트와 조인트 벤처로 생산을 시작하고 있고 25년에는 독일, 26년에는 스페인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3개 공장을 추가하여 30년까지 240GWh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사와 벤츠와 조인트 벤처로 운영되는 ACC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3개의 배터리 공장에서 30년에 250GWh를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토요타와 현대차 그룹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30년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54%를 전기차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아마 지금쯤 배터리 조달 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터리 조달 능력만으로 선도자가 될 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세대 플랫폼과 배터리의 성능을 비교하고 SDV 개발 속도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